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이 대변인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최장집 교수 잘 아시죠? 최장집 명예교수입니다. 원로 학자시죠. 최장집 교수하고 문정인 특보가 토론을 했습니다. 붙었습니다. 격돌을 했더라고요. 이 한국국제정치학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최장집 교수가 이 발제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좀 최장집 교수 얘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최장집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역사를 굉장히 좁은 각도로 해석하는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자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적 지형을 자극해 촛불 시위 이전 못지않게 더 심한 이념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와 갈등적인 문화투쟁, 이념투쟁을 우려했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어음풀이를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빨갱이라는 말이 일제 잔재로서 이 청산해야 될 그런 제일 첫 번째 대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빨갱이가 일제 잔재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참 이런 말을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굳이 왜 할까? 그리고 색깔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역색깔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색깔론을 말하면서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어요. 색깔론을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보면은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편향된 한 단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눈은 왜 한쪽만 보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6.25 전쟁만큼 그는 큰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 좌우 갈등, 해방 이후의 좌우 갈등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는 그것으로부터 온 상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좌우 갈등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6.25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최장집 교수가 그렇게 역사를 굉장히 정치적인 좁은 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는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빨갱이 논쟁이 이념 전쟁을 넘어서자는 뜻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최장집 명예교수와 문정인 특보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깊이의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국제 그리고 또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인식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남북 관계와 글로벌 이슈로서의 핵 문제를 혼합하고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레벨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핵 문제를 좀 제도화해서 풀어나가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레벨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말을 했는데요. 좀 문재인 특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변명같이도 들리고요. 뭔가 이렇게 좀 차원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말귀를 좀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그런 벽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자신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전자다, 중재자다 이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늘 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그런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중재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마당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전혀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뭐 인정을 하거나 좀 생각조차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핵 문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허장성세이거나 아니면은 좀 현실을 호도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성급하게 나가고 있다,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이 원인을 최장집 명예교수가 정확하게 짚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중재 노력 당연히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그는 위치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장하지 말고요, 오버하지 말고, 그리고 또 호도하지 말자는 거죠. 심지어는 좀 썩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나의 위치 속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이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더 돋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줄타기를 정부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남북 관계와 글로벌 이슈로서의 핵 문제의 성격을 주관적으로 혼동하고 혼합하면서 자신의 주도성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도 계속 갈라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들의 편만 갈라놓고 있지는 않은지, 좀 이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한번 진정으로 돌아보고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 과연 이게 대통령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이나 견해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말을 대통령이 계속하면서 편갈라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와 생각이 어떤 다른 그런 사람들은 적대와 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몰아가고 치부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정말 돕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요, 결국에 북한도 인정하지 않고요, 미국도 인정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장집 명예교수는 크게 보면은 좀 진보학자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최장집 명예교수의 얘기라도 좀 대통령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